만약에 재산을 그 유언서에 의해서 좀 덜 받게 된 상속인은 그 유언서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싶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님 작년 10월에 만든 유언서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유언서를 또 만드셨다. 그게 어딘가 있다. 그거를 없앤 것 같다든지. 요즘 상속 사건이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베이비 붐 시대 이후에 경제적으로 부를 일구었던 어머니, 아버님 세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그들이 일으켜 놓은 이 부를 어떻게 상속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분쟁이 생기는 사건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피상속인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유산을 어떻게 할지를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 놓으시면 자녀들이 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유언의 방식에는 5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필, 스스로 쓰는 것, 그 다음에 구수, 비밀 문서로 하는 것,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 복음에 의해서 유언을 남기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 2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따로 증인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혼자서 유언을 언제든지 쓸 수 있고 또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인데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본인이 스스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조, 변조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그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3가지 정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필해야 됩니다. 요즘에 컴퓨터로 다 쳐가지고 프린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안 되고요. 자필로 써야 됩니다. 둘째는 작성, 연, 월일, 성명, 본인의 동일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소, 이름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명을 하면 안 되고요. 도장을 찍거나 본인의 지장, 무인을 찍어서 날인을 해야 된다는 점 중요합니다. 이 3가지를 다 해야지 온전하게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요. 몇 월 며칠 날 적었다는 것을 빼먹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주소를 안 적었다든지 아니면 사인을 해버렸다든지 이런 유언장이 나중에 발견이 되면 법률적으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력에 대한 판례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다툼을 피하려면 반드시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양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자필로 쓰면 되는 거예요.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언서를 작성합니다. 전문을 이렇게 명시하고요. 유언자의 인적사항을 적었죠.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상속 재산 목록, 내가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확정 지으려면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처리 방법을 보고 이건 집행자라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람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적어도 돼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는데요. 이건 하나 양식에 불과하고요. 자필을 쓰면 됩니다. 내가 그동안 우리 가족들을 정말 사랑했고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언한 날짜와 이름을 다 적고 날인을 해야 된다. 사인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필로 전부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을 변호사한테 한번 검수받으면 좋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가진 재산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분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아니 부동산을 장남이 가진 대신에 예금은 누구한테 주고 이런 세금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언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변호사의 상담 받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필 유언서는 스스로 자필로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가서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서인데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를 검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검인 절차에서 다른 피상속인들이 안 나오거나 하면은 그것 자체로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이 유언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소송도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재산을 그 유언서에 의해서 좀 덜 받게 된 상속인은 그 유언서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싶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님 작년 10월에 만든 유언서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유언서를 또 만드셨다. 그게 어딘가 있다. 그거를 없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유언의 효력을 막 다투는 소송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을 변호사로서는 더 권해드립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거냐면요. 두 증인을 같이 가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만으로도 바로 집행력이 생겨서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장을 가지고 가면 바로 재산도 부동산도 등기할 수 있고 예금도 바로 찾아올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훨씬
어떤 강력한 효력이 있죠. 물론 증인도 필요하고 비용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추후에 만약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쓰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이 좀 많은 경우는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직까지 유언장을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안 하더라도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도 작성을 해 놓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법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 사회가 변한 것 같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자문을 받고 싶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나이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오히려 와서 우리 아버님 좀 뵙고 유언장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조심스럽게 드렸으면 하고 저를 찾아오는 선후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속으로 인해 생길 어떤 분쟁을 예방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니까 유언장을 쓰는 것을 꺼리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